자, 그러면 이번에 뭐 할 거냐면 게시물을 이제 리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자, 그러면 쇼 리스트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펜드 바디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바디에다가 내가 현재 이 게시물 리스트라는 요 이름으로 화면에 띄워줘 라고 명령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원래는 근데 우리가 요걸 쓰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뭐 리퀘스트 디스패처라는 걸 이제 써가지고 화면에 이제 JSP한테 내용물을 보내줘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근데 그런 기능들을 어디다 구현을 할 거냐면, 자, 여기 RQ가 있어요. RQ가 있는데 RQ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금 추가를 해줄 겁니다. 자, 퍼블릭 쳐서, 자, 여기다는 뭐라 쓸 거냐면 오브젝트라 쓰고요. 그 다음에 get attr이라 쓸 거예요. 그러니까 get attr이라는 거는 어트리뷰트를 말하는 겁니다. 자, string name이라 적어주고, 자, return req에서 자, get attribute라는 게 있죠. 자, name 주면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우리가 속성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할게요. 자, 얘는 이제 set attribute. 자, 여기다가 set attribute. 자, 근데 얘는 이제 두 가지를 줘야겠죠. 오브젝트 밸류. 왜냐면 set attribute 자체가 name과 value를 이제 밸류 값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로 받는다 했죠. 그래서 set attribute. 자, 여기다가 name 주고 value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줄 거예요. public void. 자, request dispatcher 쓰는 게 너무 길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바꿀 겁니다. view라고 이름을 바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tring pass라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요. 자, 여기서 request dispatcher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자, request dispatcher. 그 다음에 req get request. 자, 그러면 여기서는 경로를 적어줘야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JSP 그 다음에 플러스 pass. 자, 이 패스가 바로 여러분들이 작성한 유저 아티클 뭐 리스트, 유저 아티클 뭐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jsp 이거는 이제 JSP의 파일 확장자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퀘스트 디스패처 쓰신 다음에 forward 해가지고 REQ랑 RESP 이런 식으로 넘겨줘야겠죠. 네, 근데 요거 하려면 컨트롤 눌렀을 때 트라이 캐치 요거로 감싸라고 하니까 요거는 이런 식으로 감싸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런타임 인스션 둘 다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돼요. 어차피 똑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런 에러나 요런 이제 익셉션이 터지면 런타임 익셉션 해줘라. 그러니까 에러를 터트려라. 뭐 그런 이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에러가 터졌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은 구현을 해준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 말고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게시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근데 게시물 만들기 전에 여기다가 new 해서 저는 자바 클래스 하나만 만들게요. 아티클이라고 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롬복이라는 것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여기다가 private long 그 다음에 id 롱 타입으로 쓰겠습니다. 왜냐면 id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private string subject는 제목을 받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녀석인 거고, 그다음 private string content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줄게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생성자 메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alt insert 누르면 construct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손쉽게 생성자 메서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롬복이라는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골뱅이 all constructor,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채워져 있는 생성자 메서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는 문법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다. 자,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면 Alt 7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만들진 않아도 이 녀석 때문에 여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아티클 생성자 메서드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롬복을 이용하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getter setter도 만드는 게 가능하죠. 골뱅이 한 다음에 getter 이렇게 쓰게 되면 자, get id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setter 쓰게 되면 set id라고 알아서 메서드가 존재해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getter setter를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좋은 게 뭐다? 골뱅이 데이터라고 써주면 뭐예요? 알아서 getter setter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toString 메서드까지 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toString 메서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요 내용물들이 객체의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객체의 인스턴스 변수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값을 넣었을 때 그 값이 뭐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toString 메서드라는 걸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값이 들어가 있는 생성자 메서드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비어 있는 생성자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뭐도 쓸 거냐면 no arg constructor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비어있는 생성자 메서드까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생성자 메서드를 만들 수 있기, 그러니까 다시 아티클 객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티클 컨트롤러로 와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private 그 다음에 list article이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articles public article controller 그 다음에 articles에서 new array list 뭐 이런 식으로 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객체를 만들자마자 아티클 컨트롤러 객체가 지금 컨테이너에서 만들자마자 articles라는 요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비어있는 리스트죠. 그러면 비어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채워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make test data라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실행시켜 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다가 void make test data다라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죠. test data, test data 이렇게. 그러니까 make test data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테스트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만들어지자마자 make test data라는 요 메서드에 의해서 어떻게 메서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써줄까요? articles. 자, 근데 여러분들이 반복문 돌려서 int 뭐 i는 뭐 그 다음에 1 i는 5 i 뿔뿔 뭐 이런 식으로 써서 articles에다가 add 해가지고 new article 해서 게시물을 몇 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5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i 그 다음에 제목 플러스 i 그 다음에 내용 플러스 i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거든요. 자, 리스트 문법이잖아요. add라는 거는 여러분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고 나서 해도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걸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림 문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스트림 문법. 자, 스트림 문법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int 스트림이라는 게 있어요. int 스트림. 자, 여기다가 range close라는 게 있어요. range close. 이게 반복문인 건데, 자, 여기다가 1 한 다음에 5라고 쓰게 되면 뭐냐면 1부터 5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or each라는 문법인데 i라고 써주시고요. 원래는 이제 소괄호에서 i인데 매개 변수가 하나면 그냥 i만 써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해요. 자, 지금 위에서 이런 식으로 반복문 써서 쓴 거랑 이렇게 써서 쓴 거랑 완전히 똑같은 문법입니다. 다만 이제 스트림 문법이냐, 이거는 이제 스트림 문법이에요. 스트림 문법.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포문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데이터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쇼 리스트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만 보내주면 됩니다. IQ에서 이렇게 쓸까요? 리스트 articles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충돌 나죠.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set iq에서 set attr 여기다가는 articles라는 이름으로, 자, 요거를 요 리모컨 얘는 객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객체기 때문에 여기에 복사되는 건 뭐예요? 리모컨의 주소값입니다. 주소값. 주소값이 여기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rticles 그래요. 아티클 리스트라 씁시다. 아티클 리스트. 여기다가 아티클 리스트라고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도 리스트, 아티클스, 그 다음에 아티클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뭐 이거를 안 써도 상관없어요. 제가 일부러 헷갈리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 자, 그러면 얘는 뭐 해야 돼요? 요 요청을 여기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보냈으니까 RQView라고 우리가 만들어놨죠.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자, 지금 요청을 여기서 유저 아티클 이런 식으로 받고 있잖아요. 유저 뭐뭐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 유저 아티클 리스트냐 해가지고 이런 요청들을 전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RQ에서 이미 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요청을 받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JSP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있어요? 자, 여기서 유저 아티클 리스트 뭐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패스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패스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왜 이렇게 썼냐면, 지금 우리가 뷰라는 메서드 만들 때 애초에 뷰라는 메서드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다 JSP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패스 플러스 JSP 이런 식으로 해놨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합쳐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경로예요. 경로. 그러니까 이런 걸 넘기면 유저 아티클 list.jsp 요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게 요 경로가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톰캣은 알아서 서버에서 list.jsp를 찾겠죠. 그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JSP라는 폴더를 이렇게 만들었죠. 자, 구구단 이제 사실 필요가 없어요. 얘 저 여러분들 지워주면 됩니다. 저 안 쓸 거니까 지울게요. 자, 근데 지우려고 하면 구구단 서블릿이 있어서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홈 서블릿이랑 구구단 서블릿, 홈 서블릿 일단 냅두고 구구단 서블릿 지울게요. 세이프 딜리트 요 체크해야지만 여러분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JSP는 냅두고 유저라고 복사한 거 잘라내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그럼 JSP 안에 유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티클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티클. 근데 한 번에 만드는 게 list.jsp 이렇게 만들면 한 번에 파일까지 만들어줘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클릭 했을 때 뭐 디렉토리에서 아티클 한 다음에 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리스트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만들어져요. 자, 그럼 list.jsp가 있죠. 구구단에 있던 거 괜히 지웠네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수업 페이지에다가 올렸던 거 이거 좀 가져올게요. 여기 보면 서블릿 들어가서 src 웹앱 JSP 구구단 2. 왜 그러냐면 요게 필요해서 그래요. 요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요거 붙여 넣으면 되고, 근데 얘가 요것만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써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왜 아티클스라는 것도 써야 되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그래요. 스트림 문법? 스트림 필요 없어요. 어쨌든 아티클스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티클스가 리스트잖아요. 그럼 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거 보이죠? 어레이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요것들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여기에 내부적으로 임포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임포트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자, 페이지 임포트, 여기다가 페이지 임포트. 자,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임포트가 제대로 안 됩니다. 자, 근데 임포트 해야 되는 게 뭐뭐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요거 임포트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요렇게 임포트는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리스트에서 아티클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죠. 그죠? 아티클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티클도 마찬가지로 요거 있죠. 요거 여러분들 임포트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얘는 요거는 아티클만 있는 거고, 요 패키지고, 여기다가 아티클이 없나? 그래요. 뭐 아티클 안에 있는 어쨌든 아티클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패키지 주소 복사를 해서, 지금 우리는 컴점 이렇게 있으니까 번거롭긴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요거 안 하고도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써야 되는 게 뭐예요? 자, 점 아티클 요렇게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퍼센트 자, 자바 코드 쓸 수 있도록 여기서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자, 지금 우리가 리스트 쓰죠? 자, 리스트 아티클이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티클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리퀘스트 적어줘야 된다 했죠? 리퀘스트 get attribute 오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어트리뷰트 쓴 다음에 아티클스라고 적어볼게요. 아티클스. 근데 얘는 무조건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형 변환 해줘야 된다 했죠? 여기다가 소가로 써서 이런 식으로 형 변환까지는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빨간 줄 그어지는 거 무시하세요. 왜냐면 지금 XML에서 우리가 자바 코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라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게다가 커뮤니티 버전이라 그래요. 자,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써주면 돼요? H1 이렇게 써서 H1 쓰기 전에 제가 한번 나오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저는 div라고 대충 쓰고요. 여기서 시한문 통해 가지고 자, 아티클스 출력해 볼게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요거 출력하면 주소값이 아니라 얘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요 리스트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혹시 모르니까 지금 껐다 킬게요. 껐다 키고 나서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된다. 자, 유저 아티클 리스트. 자, 보이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이슨 뷰어가 안 되나? 안 되네. 자, 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지금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지 말고 이제 조금 더 괜찮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H1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게시물 리스트라고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UL. 자, UL이라는 거는 unordered 리스트라 해가지고 순서 없는 목차를 만들 때 사용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반복문 돌릴게요. 폼 퍼센트 폼. 자, 향상된 폼은 쓰겠습니다. 아티클 그 다음에 아티클스. 자, 향상된 폼은 먼저 아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퍼센트 이런 식으로 받아주시고, 여기서는 제가 li 하나 만들게요. li 하나 만들고, 이게 간격이 너무 크네요. 잠깐만요. 이거 좀 확인을 좀 할게요. 세팅 들어간 다음에 인덴트 검색했을 때 자바 HTML 없나? HTML의 그 인덴트가 사라졌나봐요. 원래 있었는데. 에디트 얘는 아니고 제이슨 얘도 좀 변경해주고, 딴 거는 굳이 건들 필요 없는데 HTML만 한번 봐요. HTML 치면 나오나? 태그 HTML 코드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인덴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오네요. 있다. 여기 있네요. 자, 이게 너무 넓어서 224로 좀 바꿀게요. 코드 스타일 치니까. 자, 그러면 왜냐면 이제 탭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래요. 지금 제가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탭 사이즈가 너무 커서 반영이 된 건지는 모르겠네요. 반영이 됐네요. 반영이 돼서요. 요거는 다시 좀 수정할게요. 여기다가 코드가 좀 정렬키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렬키 누르면 좀 정렬이 이상하게 돼요. 됐습니다. 자, 적용이 됐네요. 자, 그러면 li에서 지금 저는 출력을 할 때 여기다가 치환문을 적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퍼센트 자, 아티클 쓰고 있죠? 그러면 아티클 우리가 getter setter 쓰고 있기 때문에 아티클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쓴다? get id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번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 아티클 get id 번 썼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이죠? 1번부터 5번 이렇게 나오는 거. 잘 되네요. 그러면 1번부터 5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맞는 아티클 get subject.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아티클 get subject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리스트니까 뭐 굳이 이제 내용까지는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자, 보이죠? 1번부터 5번 해가지고 제목 1, 2, 3, 4, 5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게시물 리스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한 게 게시물 리스팅 기능 구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다.